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드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대한민국은 조기유학, 해외로 조기유학을 보내는 학생들의 숫자가 가장 세계에서 많은 나라가 되었을까? 물론 정확한 통계 자료가 발표된 게 아니고요. 어, 인원수로 하자면 중국 학생들이 더 많겠죠. 그리고 대학교나 이런 대학교 이상의 고등교육 이상의 유학생 수에서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인도가 있겠고요. 인구수도 많으니까. 하지만 이런 인구수를 고려해 볼 때, 그리고 이런 조기 유학이라면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그냥 초중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초중만 얘기했을 때는 단연코 한국의 인구수는 적어도 해외로 나가는 조기유학 인원수는 중국이나 인도에 뒤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인구가 적어도 중국이나 인도의 인구의 거의 20분의 1 정도 수준 아닙니까? 제가 계산을 잘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인구수에 비교해 볼 때 단연 압도적으로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저는 그냥 팩트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아주 되게 오래전에 뉴스를 들었을 때 해외로 조기유학을 나가는 한국 학생 수가 거의 2만이라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벌써 수십 년 전이거든요. 물론 코로나 거치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그동안 대한민국에도 많은 국제학교들도 생기고 그리고 국내도 미인과 국제학교를 생각하자면 수백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흡수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많이 조기유학을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라고 예외도 아니고요.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 대한민국은 일반적으로 해외여행 자유화가 된 게 90년도 초반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정말 특수층이 아니면 조기유학 같은 경우는 되게 거의 가능성이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일반인들이 조기유학을 나갈 수 있는 시기가 된 게 세계여행 자유화가 된 90년대 이제 초반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사람들 기준으로는. 그러면 대한민국도 예전에는 수십 년 전에는 잘 살지 못하는 나라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소위 말하는 좀 재력이 있거나 힘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자녀들을 그렇게 암암리에 해외에서 소위 말하는 미국, 영국 그런 좋은 나라들이죠. 세계 최고의 나라들에서 교육을 시킨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냥 제 기억에도 그렇고 제 주변에서 유학을 떠나기 시작한 거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처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보면 그래도 유학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은 집안이 그래도 소위 말해서 동네에서 학교에서 좀 산다. 아니면 좀 그냥 쉽게 말해서 좀 산다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해외로 간간히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 나라, 다양한 나라, 꼭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이런 영어권 국가만이 아니라 동남아로도 나가고 동남아로 나간다는 게 꼭 비용이 꼭 적어서만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동남아에서 조기유학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면 영어권도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나라, 꼭 동남아 영어권뿐만 아니라 그 제3세계 아니면 유럽 쪽까지도 정말 다양한 나라들로 이 조기유학을 떠나는 것 같습니다. 그 인원수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요즘은 또 출산율도 굉장히 대한민국이 최저라고 하잖아요. OECD 국가들 중에서 출산율이 최저라고 하는데 근데도 조기유학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그러면? 여러분, 물론 예전에는 조기유학의 시작은 저는 이거라고 봐요. 예전에 돈 좀 있는 분들이 재력 있고 좀 힘 있는 분들이 자식들 한국에서 엉망이면 그냥 영화에서 한 장면처럼 미국 보내 이런 식으로 시작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린 세계여행 자유화 풀리면서 누구 아들 미국 가서 공부한대. 누구 아들 호주 가서 공부한대. 누구 아들 누구 딸 어디서 공부한대. 이런 얘기들이 주변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또 한국이 그 유행을 따라가는 거에 있어선 아주 굉장한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아냥거리자는 게 아니라 아시잖아요. 예전에 잔스포츠 가방 외국인이 볼 때 그 학교에서 지급하는지 알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리고 롱코트가 유행하면 롱패딩이 유행하면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롱패딩 입고, 저도 그걸 목격했거든요. 캐나다에서 이제 한국을 방문했는데 겨울 시기였는데 그때 롱패딩이 유행할 시기였다는 거예요. 정말 학교 앞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교복처럼 다 롱패딩을 입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야, 역시 대한민국의 이런 점은 참 어떻게 보면 그냥 헛웃음이 나오는 그런 거죠. 어느 나라나 약간의 자국민이 볼 때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만 그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유행을 따라가는 것, 즉 누구 애들도 갔대, 누구 애들도 갔대. 이러다 보면 교육열 높은 부모님이 그러면 여보 우리도 한번 보내보면 어떨까? 또 가족회의 거쳐서 보내고 그게 처음에는 소위 말하는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강남이죠. 강남에서 이루어졌다면 이제 그 강남 외곽 지역으로도 퍼져나갈 테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점점 퍼져나가서 이제는 강남 사람만 유학 가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대부분의 분들이 마음을 먹으면 자녀들을 조기 유학 시킬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이 됐습니다. 벌써 대한민국이. 근데 한국의 교육이 좋으면 여러분 꼭 그렇게 나가겠습니까? 물론 좋아도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지겠죠, 나가는 사람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뭔가 대한민국 교육 자체가 문제는 있다는 겁니다. 있는 사람부터 나가기 시작했을 거라고요. 없는 사람들이 예전에 막 농업 이민 가듯이 남미로, 하와이로 배고파서 여기 있으면 죽겠다, 배고파서 여기 있으면 굶어 죽겠다 해서 나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기 유학이. 분명히 한국에서보다 더 나은 거를 찾아가지고, 한국에서도 괜찮은 사람들이 더 나은 걸 찾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욕심이라고 표현하면 맞는 건 아닌 것 같고, 자녀에 대한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내보내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이렇게 점점 퍼지면서 이제는 아주 누구나 학교 다니다가 중학교 때 한 반에서 조기 유학 가는 친구들이 이제는 학교마다, 지역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심심찮게 보이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24년이 됐는데요, 여러분. 아직도 한국 교육은 조금 그냥 맹목적으로 입시 위주로만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교육이 전 세계적인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말하는 글로벌 교육 관점에서 볼 때, 이 입시 교육이라는 게 너무 입시 위주로만, 어떻게 시험 위주로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시대는 막 무조건 그런 외워서만 꼭 이루어지는, 외워서만 하는 그런 공부가 대세인 시대는 저는 지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 인터넷으로 모든 게 다 검색되는 시기에, 물론 공부를 하려면 외우는 힘도 있어야 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힘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무조건 그냥 정답을 정해놓고 내달리는 그런 위주의 교육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그런 교육이 필요한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한국 교육이 좀 달라진다면 그렇게 나가는 인원도 점점 적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출산율도 지금 되게 최저인데, 가뜩이나 적은 학생들 중에서 더 많이 계속 나간다면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손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당신도 내보냈으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근데 여러분, 저는 참고로 유학을 꼭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그런 입시 체계라면 저는 단연코 능력이 되신다면 자녀는 해외에서 공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불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불신을 좀 많이 완화시키는
좀 더 혁신적인 그런 창의적인 교육, 우리가 말하는 정말 창의적인 교육, 그리고 글로벌한 교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는 제 영상에서 여러 번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교육이 글로벌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교육 자체에서 글로벌하게 교육이 이루어지면 공교육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과학이나 수학 같은 거 영어로 수업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굳이 물론 그래도 또 더 잘하기 위해서 뭐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이러시겠지만 공교육에서 대부분을 다 커버해 준다면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말이 여러분 틀린가요? 제 말이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학교에서 뭐 시설도 좋고 대한민국 엄청나게 투자하잖아요. 교육에도. 그러면 좀 선생님들의 그런 인원수도 대폭 늘리고, 네? 그러면 선생님들도 조금 더 업무량이 줄어들고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아이들한테도 좋고, 선생님들한테도 좋고, 인력도 더 창출되고, 예? 일자리도 더 창출되고, 교사 많이 늘린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한 반에 10명이라고 해서 반대하실 분들 있으실까요? 물론 뭐 또 모르겠습니다. 나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나 때는 60명이었는데 왜 10명 이러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다 나이가 먹으면 부모가 되고 뭐 꼭 부모가 아니라도 내 조카가 있고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라도 내 사촌의 조카든 얘 손주든 누군가는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혜택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공교육에서 모든 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래도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사교육이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학원이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예, 여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교육도 너무 이렇게 그냥 저는 대한민국 그 의대 열풍이잖아요. 의대 입시에서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친구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점수 되면 무조건 가는 거 아닙니까? 점수가 그냥 그 친구의 인성이잖아요. 그건 아니지 않나요? 물론 공부 잘해야 되지만 그냥 점수 높으면 가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의대를 저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학생을 모르겠습니다. 있겠죠. 뭐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냥 수능 만점 맞으면 가는 거 아닙니까? 수능 1등 되면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그거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이런 교육 시스템하에서 아이들이 소위 소수만이 득을 보는 그런 게임에 우리 아이들이 그냥 같이 그렇게 떠밀려 가야 되는지 저는 늘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다시 한번 이율배반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나갈 수 있으면 나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라면. 뭐 한국에서 아주 잘 될 수 있다. 뭐 그렇다면 굳이 왜 나가겠습니까? 한국이 제일 좋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다른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제 영상에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 제 영상만 있습니까? 예. 그냥 유튜브에도 많은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